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23일 NSC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이방카 방한 얘기했는데, 그죠? 네. 아, 늘상 이거 보면 그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에서 이방카 그 펜스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붙어있는 펜스의 방한 외교가 북의 김여정 방한 외교에 완전히 참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은 되게 온화하고 따사로운 이런 얘기하는데 펜스는 계속 어깃장을 놓고 막 도망다니고 이래가지고 대국의 위신에 맞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그런 비판이 막 일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방카 온다 그랬는데 북에서 이제 김영철 그죠? 직책이 어떻게 되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인가? 네, 통전 부장으로 돼 있고 당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네. 부위원장? 네, 부위원장인데 네, 네. 부위원장이자 통일전선 부장이다. 네. 통일전선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뭐 통일 문제. 통일전선이라고 해서 통일 문제는 아니고 네. 여러 협력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뭐 연합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할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남북 문제도 상당 부분 이제 관할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이제 북이 남북 관계를 전방적으로 이제 내다보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왔을 때 네, 정상회담 정식 제안을 한 거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또 통전부가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된 당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당연히 이건 정상회담으로 간다. 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남북 대화를 할 적절한 인물이 내려온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이른바 이제 적폐들이 뭐 난리가 났던데, 그죠? 이른바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을 두고 천안함 폭침의 뭐라 그랬죠? 뭐 주역 배우? 네. 네. 천안함 폭침의 배우다. 천안함 폭침의 배우는 조선일보 아닌가? 왜 또 인간 노래 일면 탑 실어가지고 네. 그건 배우는 아니죠. 그래요? 네. 천안함 폭침설을 만들었잖아요. 정찰을 만들.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이 천안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를 또 한번 제대로 까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천안 관련한 그 이야기가 다시 회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논란이 돼야 되고 진상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도? 관련된 재판이 관련된 재판이 있어요. 아직도 안 여전히.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어서 와 세상에 어떻게 10년째 재판하는 그런 것도 있나? 거의 8년, 9년째. 네, 근 10년이죠 이제. 네. 아마 영금 이제 영원히 재판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이제 재판의 내용은 신상철 씨가 네. 이제 명예훼손 관련돼 있는 문제죠. 거죠. 국방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거죠. 네. 고발하자 이제 바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신상철 씨는 오냐 잘 걸렸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사실은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날 고소해라 이거죠. 네. 그래야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열려야 증거들이 나오고 증인들 출석시켜 가지고 진실을 밝힐 네. 수가 있는데 계속 국방부에서 쌩 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신상철 씨는 이건 폭침 아니다. 이건 조작이다.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뭐쌩 까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판이 걸려야 이게 오히려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법으로 한번 판결해 보자.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명박근혜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재판이 판결이 안 났죠. 결론이 안 나. 정말 아니 근데 이제 뭐 기승전 다 자초두고 자유한국당이 대응하는 논리가 상당히 좀 얘네들 거의 동네 축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큰 흐름으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기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천안함 폭침 이거를 들고 막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여가지고 태극기 들고 막 흔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 천안함 폭침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펜스가 와가지고도 천안함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제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도 네. 그렇고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도 아마 이와 관련돼서는 입장이 그걸걸요. 천안함 폭침 관계자를 왜 보내느냐 뭐 이런. 네. 근데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쪽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그 얘기를 페북에 쓴 건 봤어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천안함은
남북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거예요. 천안함 문제 해결해라. 천안함 문제가 만약 해결돼 버리면 오이사 조치도 자동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안함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소재인 거죠. 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를 재개하려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해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 특성상. 왜냐면은 천안함 문제가 해결돼야 오이사가 풀리는 건데 천안함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거론해야 되고 그러면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한 거는 오이사 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냐 마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근슬쩍 뭉개고 가는 거예요. 예, 뭉개고 쌩 까고 그냥 이렇게 그랬어 하면서 이제 모르게 그렇게 교류를 하지 않겠나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펜스가 그렇게 될 만한 조짐이 보이니까 전격적으로 천안함을 방문을 해버린 거 아닌가. 사실 너무 뜬금없잖아요. 미국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보러 와가지고 천안함을 왜 가요? 그죠. 봐라 이 천안함이고 오이사 뭉갤 수 있냐? 오이사 뭉갤 수 없다 해가지고 천안함을 저는 부각시켰다고 보는데 그러자 북에서는 아예 그러면 딱 걸렸어 이제. 그냥 깔끔하게 해보자. 이건 마치도 국방부가 신상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과 뭔가 유사한. 네. 좋다 그 재판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딱 이번에 내려와서 제대로 한번 천안함 전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찰국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조선인민군의 정찰국장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정찰국장이 이 모든 대남 도발의 이 총 책임자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의 논리죠.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통전부로 있는데 통전부에 대해서도 분석은 대체로 이제 남쪽의 그런 이제 이 분석들은 그런 거예요. 통전부의 역할이 뭐냐? 대남 뭐 선전 선동 삐라살포 뭐 친북 조직 관리 이런 걸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대남 공작 기구다 이 통전부가. 네. 그러니까 대남 공작 기구를 왜 정보기관에서 안 하고 당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대북 공세를 펴는 그런 조직들인 거야. 대남 공세. 네. 네. 대남이죠. 북에 있는 모든 조직은 뭐 당에 있는 조직이든 군에 있는 조직이든 네. 어디 있는 조직이든 다 대남 무슨 이 공작하고 작전 네. 펴고 이런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천안함이 진짜 북한의 소행이냐? 이것부터 좀 해결이 돼야 그것도 되는데. 불명확한 거잖아요, 사실.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유인물을 이제 배포한 배후로 이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조사 한 번 받고 근데 그냥 무혐의 처분됐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유인물을 찍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유인물을 찍으려면 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쭉 전화를 했죠. 야, 나 지금 천안함 유인물을 찍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후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 물어봤어요. 야 어제 뉴스 나온 거 봤지?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한 이유는 그게 이제 아직까지 실전 테스트 제대로 되지 않은 버블제트 어뢰로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방부 해군을 보면 북의 버블제트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안 해. 모든 함정에 대해서. 그 북이 이제 만약에 버블제트로 천안함을 공격해가지고 한 방에 격침을 시켜버렸다면 앞으로 북은 이제 해군 전투에서 무조건 전부 다 버블제트. 버블제트를 전면에 내세운 작전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걸 안 하더라고. 한국군도 안 하고 미군도 안 하지. 그리고 북한에 잠수함을 맡겼다고 이제 뭐 하는 것들 하는데. 그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이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그 막 삼엄한 속에서 북한 잠수정에 와가지고 버블제트 어뢰를 쐈는데 네. 뭔 수로 막아요? 그 다음은 더 놀라운 사실은 쏘고 나서 유유히 돌아갔다는 거죠. 전혀 포착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천안함 사건은 말도 안 되는 뭐 북한이 어뢰로 쐈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은 이게 막 다 잡혀가고 막 매장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너 정국 세력이지 막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조용해 버린 거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는 천안함 북침, 폭침이라 그랬나요? 네. 폭침이면은 누가 폭파시켰어? 북한밖에 더 있어. 설마 네. 러시아가 폭침했다 이런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천안함 하면 북한 소행이지라고
생각이 다 굳어져 버린 거죠. 네. 딴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을 자기가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승만에 대해서도 처음에 왔을 때는 단독 정부 막 얘기하면서 이 민족의 통일 분위기를 계속 찬물을 끼얹는 뭐 이랬는데 계속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주구장창하니까 지금 보수 세력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네.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도 원래는 반란 수괴잖아. 지금도 반란 수괴로 돼 있지만 대한민국 법의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런데 땡전 뉴스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은 계속 하니까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안 했어요. 전두환 각하는. 아 그렇습니까? 각하께서는. 그렇네. 그때는 대통령 그러면 아마 그날 저녁에 남산으로 불려갈 그럴 상황이었죠. 네. 어쨌거나 그런 뭐 시절을 걷기는 했는데 지금은 21세기고 21세기에 더 이상 그런 과거 같은 그런 식의 진실 은폐와 이런 이제 뭐 농단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사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이제 이야기가 터졌으니만큼 한번 제대로 밝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내려오게 되면 뭐 남북관계 관련 개선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폐막식 전날에. 근데 그 저는 모르겠어요. 좀 천안함과 관련해 가지고 좀 북측이나 내지는 김영철 통전부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한번 예. 북에서는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기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네. 오히려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그랬었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공동조사를 제안했지 북한에서. 네. 그래서 예. 조사를 같이 하자. 근데 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걸 왜 안 했지? 남측에서 같이 그걸 안 했죠. 어떻게 해요? 아니, 하다못해 여기서 경찰청 사람들을 보더라도 뭐냐 이제 피의자 데리고 와가지고 호송 좀 묶어가지고 현장 조사, 현장 검증 하잖아요. 공동 조사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걸 왜 안 하지? 그러면 저기가 조작이 안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재판 판결도 안 하고. 네. 근데 이런 게 사실상 횡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게 좀 극복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이제 우려되는 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천안함 폭침이란 발언을 했고 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정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 소행인 거고. 네. 그러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 이 야당이나 보수 세력들이 막 천안함 사건 뭐 책임자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김영철 통전부장을 두고 사살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래서 이제 몇몇 언론에서 보도하긴 했는데 2014년에 박근혜 정부도 김영철 통전부장과 대화하지 않았냐 그렇게 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대화해놓고는 무슨 내로남불이냐 뭐 이런. 언제 대화했지 근데? 뭘로? 2014년도에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구나. 네. 네. 그 접촉을 했었는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반박할 수 있는 거리는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반발이 그런 것들 원래 그 사람들은 철면피를 깔아서 무시를 해버리니까 계속 반발을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게 제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 번쯤이 아니라 온전히 뿌리 뽑아야지.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오이사조치도 해제하고. 네. 말 나온 김에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쳐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천안함이 지금 전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공 교육장으로 좀 되어 있는데 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남북 관계를 풀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천안함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천안함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그죠. 남북 관계 계속 꼬인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발목 잡히고.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서 지금의 천안함 전시관을 그 안보 교육관이 아니라 이 포퓰리즘의 피해를 이제 교육하는. 여론 조작에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이제 분단 모순이 어떻게 이제 사람의 인식을 이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교육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방금 기사를 좀 봤는데 미국에서도 김영철 그 부위원장 보고 내려왔을 때 천안함 전시관 가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미국의 한 의원이 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천안함 가지고 결국 넘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넘어질 것 같고 계속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요. 아무튼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서 김영철 이때 북측 협상 대표로 왔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협상을 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구만. 그때는 되고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박근혜는 뭐 정부가 아니었으니까. 박근혜는 이제 자유한국당 열심히 치우기 바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보니까 100여 명 정도 전현직 지방 의원 100여 명 정도가 집단으로 방북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이게 도쿄의 뭐 외교 소식에 따르면 자민당 포함한 의원들이래요. 100명 정도. 뭔가 일본이 뭔가 좀 흐름을 보고 방북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누구냐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의원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00명 정도가 가는 거면 상당히 대규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보고 북일 간의 관계의 정상화나 이런 것들을 좀 타진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상회담 하겠다 해가지고 막 이번에 경의선 육로로 방북해서 방북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러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쫓아가가지고 길거리 들어눕고 막 그럴 것 같아. 아 이게 저희 일본에서 방북하는 사람들은 지방 의원이네요. 네네. 국회의원. 지방의원. 네. 전현직. 네. 이노키는 국회의원이었던 거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곧 주말이고 한데 김영철 부장이 내려오면 미국에선 이방카가 오죠. 네. 이방카는 또 이번에도 김영철 부장을 피해 다닐 것으로 네. 만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만나게 할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네. 밝혔다고 아 그리고 하더라고요. 청와대 입장에서 솔직히 짜증 나죠. 지난번에 자리 주선해줬더니 펑크 내고 진짜. 어쨌든 주말에 일요일 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니까 네. 일요일 날 이거 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또 도망 다니는 이방카.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 네. 미국 왜 와 그러면 도망 다닐 거면 참. 아, 일단 아예 오늘 안 오면 되지. 아니 안 오면 또 그러잖아요. 폐막식 하는데 당시니까 오는 거. 동맹이라는 안 왔다 그러면 또 보수 세력들이 잠을 못 이루지. 이번카 동계 올림픽에 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려면 또 와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제가 북에서 계속 이방카만 쫓아다니면 되겠네. 런닝맨 국제 런닝맨을 한번 찍어봅시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